당혹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김만배 씨의 변명에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 수 없는 문제점 중에서도 저는 거짓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법부의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법원을 믿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논란만으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죠? 네. 예. 법관은 공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비추어 가지고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없는 사실을 보도하나요? 주로? 네.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좀 법원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법원 재판 감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대법원 감사를 했습니다. 사법부의 위기입니다. 올 2월에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거짓말 사태가 있었고요. 그거를 보고 판사들 내부에서도 이런 대법원장이 부끄럽다. 이제 이러한 자성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져서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굉장히 또 법원이 한 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마 법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2월에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 이후에 사실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신 좀 법원장님들께서 오히려 사법부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러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PT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음인데요. 예. 이제 요새 불거지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 화천 대유의 대주주이자 그 당시에 또 모 경제지의 기자였는데요. 대법원 이재명 기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전후를 집중적으로 이제 만난 것 때문에 결국은 많은 그런 재판 거래 의혹이 재판 부탁으로 이렇게 대법관실을 방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퇴임 이후에 2020년 11월부터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고문에 지금 고문을 좀 맡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 봐주기하고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이렇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김만배 씨는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게 다 출입을 할 때 대법관실 방문이라 썼지만 그중에 일부는 이발소를 간달지 후배 기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 의원이 어제 받은 이제 회신으로는 출입 담당자랑 원칙적으로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하기 때문에 대법관실에 당연히 확인을 해서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의 변명에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침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법원장님, 그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화천 대유 고문 취임의 그 적절성에 대해서 좀 회의하기로 한 건 알고 계시죠? 신문 기사는 봤습니다만 예. 저희 내부에 그게 공식적으로 됐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아무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전 고등법원에도 그 전국 법관회의 나가시는 판사님이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이제 전국 법관회의도 굉장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뭐 법원의 사실은 중요 사항을 뭐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제 결정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뭐 중요한 순간에 중요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사실 그전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 사항을 많이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국 대법원 그 법원장 그 회의에 관한 이제 규칙에 따르면 이게 뭐 정기회 이외에도 또 임시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임시회가 법원장 5분의 1 이상이 이제 요청이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국 법원장 회의도 지금 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올 3월에만 지금 그 한 번 열렸더라고요. 맞습니까? 간담회 예. 예. 그래서 좀 그 이제 뭐 대표격으로 이제 그 대전 고등 원장님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또 뭐 현재 판사들의 사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저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로 이제 결국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더 진실이 드러날 텐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사법부의 신뢰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판사들 스스로도 그렇고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법원을 믿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사태 추이를 좀 보시고 오늘 이제 법원장님들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어려우신데 오랜만에 또 서로들 얼굴 보셨는데요. 한번 이 사태 추이를 보고 이게 좀 위중하다고 하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 현 단계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 뭐 수사 진행 상황이랄지 뭐 이런 것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그런 예.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그걸 가정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부적절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뭐 법원장님께서 좀 그 사법부의 중심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단도직 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국 씨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사조직이 법원의 요직을 장악하게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둘째는 법관 탄핵을 추진하다가 여당에 잘 보이려고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서 법원의 독립성,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잠시 비난을 모면하겠다고 거짓말 늘어났다가 저렇게 들통이 났습니다. 셋째는 며느리가 포함된 중요 피고인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세금으로 먹고 마신 일이 확인이 된 겁니다. 사법부의 먹칠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셀 수 없는 문제점 중에서도 저는 거짓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균용 대전 고법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판사가 가장 중시하는 게 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끊임없이 당부하는 게 진실만을 말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장의 거짓말 혹시 나는 되고 일반 국민은 안 되고 내로남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균용 대전 고법원장님은 올 2월 취임식에서 법원의 신뢰 하락, 조롱거리 전락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대법원장이 연이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저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에
언론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없는 사실을 보도하나요? 주로? 네.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김찬돈 대구 고법원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2월 취임하면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자 핵심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직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선례에 비춰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야말로 진정한 재판거래의 당사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걸 보고 약간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는 건 좀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곧 드러나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논란만으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시죠? 네. 예.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관, 물론 재판거래 의혹은 권순일 대법관 재임 시절에 있었죠. 권순일 대법관과 이재명 지사 간의 재판거래 의혹은 점점 더 수상한 의혹들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는 것, 이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대법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좀 예, 어려운 적절치 질문을 않아서.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논란 자체, 이런 것이 보도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고 일선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계속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병아 광주 고법원장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 취임하시면서 법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법관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렇죠? 네. 네. PPT 다시 봐주시죠. 오른쪽 PPT를 좀 봐주십시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똑같이 TV 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2015년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의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과잉사법이라고까지 맹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재판거래 의혹의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내로남불, 위선, 호드 인사, 여기에 대법관의 이재명 지사 구하기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관은 이충상 현 경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일간지 비판 기사 속에 인터뷰에 응한 이충상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였죠. 자,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공격하는 이런 몰지각한 일들이 있어서 네. 예, 이거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효관 부산 고법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예, 정치적인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법원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법의 어떤 독립을 위협하는 이런 어떤 그 보복성, 그다음에 사법의 판단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정치권이라든지 유력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맹비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절돼야겠죠? 예. 네.